그러면 오전에는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쉘 빌더를 만들어서 화면에 보여줬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리액트에서 활동할 REST 클라이언트를 REST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PT 형체 컨트롤러 만들다가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죠. 그래서 끝까지죠. 그래서 리퀘스트 매핑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볼까요? 어떻게 조금씩 컨트롤러랑 REST 컨트롤러랑 어떻게 하는지 만들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속성을 한번 정의를 하고요. 컨트롤러에서는 그 속성을 많이 만들지는 않는데 어떤 속성이 필요하냐면 서비스 속성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속성 정의.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죠? 앞선 예제에서 만든 BTP 107 서비스 요거 있죠? 요거를 만들어야 속성을 정의해야 여기에 있는 다양한 함수들을 갖다 쓰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에 이렇게 하면 속성 정의가 되는데 보통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개발자가 직접 객체를 생성하는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자바에서 썼습니다. 하지만 스프링 부트,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이거를 지향하고요. 대신 뭐를 한다고요? 오토 와이어를 이용해서 스프링 서버에서 서버가 가동되자마자 만들어진 이 객체를 받아오기를 목표로 하겠죠. 그래서 이걸 좀 반복해서 알려드리죠. 이거 중요하니까 오토 와이어드 오노테이션은 스프링 서버가 최초의 스프링 부트 서버가 최초 가동될 때 생성된 객체 한 개를 받아오기 오노테이션이 되겠습니다. 받아오기 오노테이션 되고 이거를 보통 EI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문용어로 EI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안에 이거는 정의한 거고 변수 정의한 거고 객체 변수 안에 이제 객체가 생성이 돼서 받아왔으니까 생성이 돼서 들어갑니다. 됐군요. 이거는 만들어준 이유는 서비스 안에 CRVT 현재는 비즈니스 베이스 함수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 쓰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모든 부서 조회 컨트롤러 컨트롤을 만들어보도록 하죠. 조회니까요. 겟매팅을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똑같죠? 앞에서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래서 조회니까 겟매팅을 쓰시면 되고 URL은 앞에랑 비슷하게 DPT를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겟매팅이 붙은 함수를 컨트롤 함수를 만드는 거죠. 파블릭.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약간씩 틀려지는데 그 전에 컨트롤러로 이루어지는 객체에서는 지금 REST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로 이루어지는 객체에서는 리턴 값이 HTML1을 했죠. HTML 파일 명이었는데 그래서 스트링으로 했습니다. 그죠? 네. REST 컨트롤러는 JSON 객체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객체와 상태 메시지를 같이 사용하는 리스판스 엔티티를 썼죠. 여기 마지막 예제가 있었습니다. 그전 이전 챕터에서 리스판스 엔티티를 쓴 예제가 있었죠. 그래서 오브젝트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R2 벡터로 자동 임포트 한번 해주고요. 함수 이름을 get dpt all을 이렇게 하도록 하죠. 그쪽 여기 구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부서 조회 함수 내비게이션 필요 없고. 그래서 레스판즈 엔티티의 뭐 최종 버전이 이렇게 리턴을 하고요. 안에서 예외 처리를 하는 거죠. 에러 처리를 예외라고 예외 처리를 예외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트라이 패치를 이용한다 생각하시면 되시면 파일을 여기까지 쓸 수도 있고 그냥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에러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버전 트라이 패치하고 익셉션의 조상이 익셉션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에러의 조상이 익셉션이기 때문에 자식들은 다 걸려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 로그를 찍어볼게요. 에러 발생 시 에러 로그 스폰서를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뭐를 쓰면 되죠? 어노테이션 위에 하나 걸어놨습니다. 내일 SL 뭐냐? SL 로고죠? 로고를 걸어놨죠. 얘가 에러 로고를 출력할 수 있는 함수를 제공하죠. 그래서 뭐가요? 그러니까 뭐를 쓰면 되냐면 로그에 디버그랑 저는 인포를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보가 이게 딱 중간 정도의 정보를 찍어주죠. 그래서 인포는 디버그보다 약간 적은 정보를 찍어줍니다. 그래서 정보가 더 많이 찍히는 트레이스, 이거 딱 중간, 이거는 약간 밑에 이렇게 판단해서 5개의 함수가 있었는데 적당하게 뭐 디버그를 찍든 인포를 찍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한번 찍어볼게요. 로그점 하시면 디버그도 있고 이번에 인포를 한번 써볼까요? 함수는 뭐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이점 get 메시지 하시면 에러 로그가 찍히죠. 그래서 에러 로그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 로그를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상태 메시지도 출력할게요. 상태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상태 메시지는 뭐를 전달할 거냐면 요거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먼저 하고 하죠. return new response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안에서 http 스테이터스 이렇게 하고요. 점 누르시면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인터널 서버예요. 인터널 우리는 IM 맞추시면 인터널 서버 이게 이제 서버의 내부 에러죠. 500번 에러입니다. 500번 에러. 그래서 서버 쪽에 에러가 나오고 보통 요 에러를 인터널 서버 에러라고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개발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 쪽에 에러가 났으니까 주로 뭐 인터널 서버 에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태 메시지는 이걸 썼습니다. 인터널 서버 에러. 네,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내부에서 뭐 해가죠. 우리나라 말로. 그 다음에 번호는 몇 번이냐면 500번일 거예요. 500번. 네,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네요. 에러 났으니까 내용물 결과 객체는 보내줄 필요 없죠. 없으니까요. 중간에 처리하다가 에러 났는데 결과가 있을 리가 없죠. 상태 메시지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트라이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전체 부서 정보 조회 함수 호출. 이거는 이제 서비스에 있죠? 여기 보시면 서비스에 있죠? 이거 서비스 만들어놨습니다. 서비스를 갖고 와서 다운 누르시면 있죠? 파인드로 되어있네요. 이게 전체 부서 정보 조회 함수고요. 이렇게 하면 배열로 나오죠? 결과가 배열로 나오죠. 배열을 준비해야 되겠네요. 배열은 저희가 뭐를 쓰죠? 확산된 배열, 리스트나 어레이 리스트를 쓰습니다. 그래서 배열로 나온 거를 잘 받았네요. 제너릭을 이용해서 부서 객체만 들어갈 수 있게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거 처리하다가 에러 난 거고 에러 말고 여기서 두 가지가 경우가 있어. 조회를 했는데 전체 부서 정보 조회를 했는데 데이터가 나오거나 아니면 한 건도 안 나오거나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한 건도 안 나오면 테이블에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케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이블에 DB에 부서 정보가 DB에 부서 정보가 없으면 DB에 부서 정보가 없으면은 무슨 뜻이죠? 여기 이제 내부적으로 조회 전체 조회를 했는데 한 건도 배열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배열의 값이 널이구나 또는 널이구나 이런 거를 이런.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조회했는데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거를 널이거나 이렇게 비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이게 어레이리스트 향상된 배열에는 널 체크가 자동으로 돼요. 널 방지가 자동으로 됩니다. 널 방지가 자동으로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하나 적어드리죠. 여기서 향상된 배열은 근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자바스크립트하고 자바 언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널 포인트 에러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를 추적하기 힘들고 하기 때문에 요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자바 설계자들이 고민을 했는데 또 향상된 배열 자료 구조 있잖아요. 자바 자료 구조는 내부적으로 널 방지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체크하시면 되냐면요. 널로 체크하는 게 아니라 함수를 제공합니다. 안에 데이터가 없으면 .is empty라는 함수를 제공합니다. empty가 비었다는 뜻이잖아요. 안에 비어 있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제공해서 널로 체크하지 말고 이 함수를 이용해서 체크해라 이렇게 함수를 제공합니다. 널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리스트 있죠? 이게 향상된 배열. 그래서 점 누르시고 이 안에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점 누르시면 뭐가 있죠? 여기 보시면 is empty가 있죠. 그래서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얘가 true가 되겠죠. true. empty가 비다는 뜻이니까 비어 있나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true가 되면 배열에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은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에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 이 말과 똑같죠. 그래서 이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널로 체크하지 마시고 함수가 있으니까 얘가 true이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false가 되면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false가 되면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false가 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성공 메시지와 함께 객체를 전송하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있으니까 객체를 전송하시면 됩니다. 어디로? 프론트로 엔드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리스트가 없으니까 JSON으로 출력하십니다. JSON 출력.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저희 연습할 때 챕터 1에서 연습할 때 리턴하고 view response entity에 담아가지고 첫 번째 매기 변수로는 리스트 객체를 넣고요. 객체 배열 얘를 넣고 두 번째 상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메시지 보냈죠? 오케이 보냈죠. 잘 됐다. 오케이 보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내면 됩니다. 이거 계속 반복해서 적어드리죠. 상태 메시지 성공 메시지는 오케이로 보냈는데 오케이가 번호가 이거거든요. 오케이가 번호가 200번일까요? 200번. 그래서 200번 때는 성공 메시지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400번 이상은 실패 메시지랑 오류 메시지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200번은 오케이가 200번이거든요. 외울 필요는 없고 하고 보다 보니까 200번이 그래서 이해를 반대로 else는 뭐죠? 실패입니다. 그죠? 데이터가 없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DB에 부서 정보가 없음. 그죠?
배열이 empty, 비었으니까 이게 부서 정보가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어떻게 보내면 되죠? 부서 정보가 없으니까 객체를 보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상태 메시지만 보내겠습니다. 뭐라고 보내죠? no 컨텐츠 보내면 되죠. 그래서 데이터 컨텐츠 없으면 이걸로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컨텐츠가 아마 이렇게 뭐였지? 203번이었나? 204번이었나? 이것도 이제 구글링 해서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얘가 아마 제 기억으로 얘가 203번인가? 그럴 거야. 203번인가? 203번. 어쨌든 200번 되고. 그래서 서버 에러는 아니고 성공을 했는데 데이터가 없었던 거죠. 데이터베이스가 오류가 난 건 아니고 정보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REST 컨트롤러에서는 HTML로 리턴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어차피 JSON 객체로 화면에 출력되는 거니까 리스판스 엔티티에다가 담아가지고 상태 메시지와 함께 전송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JSON으로 보냈으니까 JSON으로 리액트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프링부터 다 배우고 연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여기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HTML을 만들 필요 없고요. 이걸로 끝입니다. 콘솔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되는데 소스로 보내드리죠. 일단 보내드리고 비영치 자바 보내드리고 아마 뭐 문제는 없겠죠. 이제 서버는 시작 서버를 시작 한번 하고요. 에러는 안 나죠? 안 나고 확인은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죠? 이거 그 전에 챕터에서 어떻게 확인했죠? 이 앞에 있는 거 HTTP 클라이언트 이걸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REST 클라이언트 툴이라고 했죠. 결과를 확인하는 텍스팅하는 툴이라고 했죠. 클릭하면 여기 앞에 get으로 보이고요. URL이 나옵니다. 8000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example 07의 db 여기 URL 있죠? 여기서 실행하시면 나오네요. 네, 잘 나오죠? 네, 자, 여기 밑에 결과가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뭐죠? JSON 형태죠. 이게 속성값 이게 뭐죠? JSON 객체 형태고 요게 자바스크립트 JSON 객체 형태잖아요. 그죠? 그 뒤에 있는 대괄호는 배열입니다. 그래서 JSON 객체가 하나, 둘, 쉼표 있죠? 쉼표를 네 건이 있고, 네 건이 들어가 있는 객체 배열이 되겠습니다. 대괄호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리액트로 던져주면, 요거 리액트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많이 해보셨죠? 요거 쫙 하시면 랩으로 돌려서 반복 문제가 찍었잖아요. 끝나시죠? 요거 딱 받아서 찍으시면. 네, 그러면 이제 연동이 되죠. 그래서 서버 프로그래밍, 백엔드 프로그래밍 요걸로 끝이에요. 여기에서 화면에서 이렇게 출력되잖아요. 잘 출력이 됐죠. 그러면 백엔드 개발하시는 개발자는 나는 이상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에러가 발생했는데 이쪽이 에러가 발생했는지 추적해봐야 되겠죠. 근데 따로따로 이렇게 결과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했는데 나는 이상 없는데 프론트 쪽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쪽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바퀴 돌고 요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 앞에 있는 거 있죠? 요 함수 앞에 요런 버튼이 있어요. 비슷한 버튼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나오는 사각형으로 나오는 수도 있고요. 저처럼 이제 원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사각형으로 나오나 원으로 나오나 앞에 있는 거 이거 클릭하시면 요런 게 떠요. 탭이 하나 갑자기 생기면서 Generate Request HTTP 뜹니다. 그러면서 밑에 이게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면서 이게 커서가 깜빡하고 있죠. 여기 앞에 뭐가 있죠? 이게 실행 버튼이 생깁니다. 실행 버튼. 그죠? 실행 버튼 생기는데 이걸 클릭해 주시면 결과가 이렇게 썩 나오게 되죠. 여기 결과가 되겠습니다. 한 건. 여기 보시면 DNO, 부서 번호, 그죠? 여기 부서명, 위치. 이렇게 해서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약간 이게 순서가 좀 섞였죠? 순서가 섞였죠? 그죠? 요거는 이제
여기 아마 알파벳 순서인가로 아마 볼 거야. 네, 좀 이상하게 나오긴 했는데, 네, 어쨌든 네, 순서가 좀 이게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리액트에서 받아서 속성별로 정리해서 찍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받으시면 됩니다. 순서는 뭐 중요하지. 그래서 자바에서 이제 공통으로 이제 부모 상속 받고 이러면 순서가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응답 코드 있죠? 응답 코드 200번 그죠? 성공하면 200번 이렇게 나옵니다. 실패하면 아마 실패 코드가 나오고 500번으로 나오겠죠. 500번. 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걸고 연습들을 대도록 하겠습니다. 요 실행하시려면 서버를 키셔야 돼요. 서버 키시고 이 컴퓨터가 원래는 이게 제대로 URL을 찍히는데 여기 8000번으로 잘 찍혔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기 8080이 찍히는 컴퓨터도 있더라고요. 8000번으로 고쳐주세요. 저희 8000번 포트 쓰죠? 8000번 포트로 원래는 이게 8000번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떤 컴퓨터는 키보드 포트 8080으로 나오는 데가 있어서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8000번 나오는지 잘 보시고 8000번 나오는지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연습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예상하신 대로 뭐를 하면 되죠? 멤버 07 서비스를 만드시고요. 07 서비스를 그냥 복사하면 되죠. 이런 거 바꾸시면 되고 컨트롤러를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연습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연습 문제를 드립니다. 연습 문제 7인가요? 7. 그래서 멤버 07 서비스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는 처리할 거 없죠?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연습 문제 06 6번 예제의 서비스 자바 파일, 서비스 파일, 복사 화면이 끝이죠. 이름만 바꿔서 복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멤버 07의 컨트롤러를 만드시는데 컨트롤러를 만드시는데 뭐를 하시냐면요 위에 있는 get 요 함수를 만드셔야 되죠. 전체 조회 함수, 멤버 전체 조회 함수 get member all을 만들고 금방 이제 여기 결과를 확인했던 이름이 뭐냐면 REST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아시죠? 툴 이름을 REST 클라이언트라고요. REST 클라이언트 툴에서 결과가 잘 나오도록 정의하세요. get member all을 정의하세요. 다시 하면 되겠습니다. 손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얘의 URL은 뭐로 하면 되죠? 이거는 멤버로 하시면 됩니다. 멤버. 그래서 샘플을 보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하실 때 이걸 쓰셔야 되고요. REST 컨트롤러를 사용, 컨트롤러와 place and entity 요거 객체 사용하세요. 그래서 보내도 되겠습니다. 멤버 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들은 똑같이 부서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성공하면 오케이, 뭐 쓰면 노 컨텐츠, 서버 에러 하면 인터넷 서버 에러. 백엔드 이제 하시면서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과정이 이제 프론트와 프론트 엔드 그다음에 백엔드 그리고 요거 과정을 두 개 다 하는 게 풀스택이라고 하는데 풀스택 과정이라고 하는데 근데 백엔드는 심플한데 백엔드는 뭐 스프링부트를 배웠군요. 아니면 모드를 배웠군요.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모드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배우는 거고, 그다음에 스프링부트는 이 자바. 저희는 뭐 배웠죠? 스프링부트 배웠죠. 자바. 모드보다는 수요는 스프링부트를 더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실무에서는 요 개발자를 더 많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스프링부트 굉장히 많이 쓰고 모드보다는 많이 쓰고요. 실자리는 훨씬 많은데 프론트엔드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많이 분야가 나눠졌더라고요. 옛날에는 심플했거든요. 뭐 어떻게 나눠졌냐면 디자이너, 그다음에 개발자, 웹 개발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심플하죠? 네, 과거. 그래서 웹 디자이너와 웹 개발자 이렇게 나눴는데 웹 디자이너가 해준 거를 웹 디자이너는 뭐를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포토샵, 일러스트 이용해서 그림 그려가지고 이제 시안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될지 배치를 하고 색감이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시안을 만들면 그거를 딱 던져주면 웹 개발자가 자바스크립트나 CSS를 좀 만져가지고 입히는 거죠. 그죠? HTML을 입히는 건데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세 군데로 나눠져서 웹 디자인, 웹 퍼블리셔, 그렇죠? 그다음 웹 개발자가 하고 프론트, 엔드 개발자 이렇게 얘기가 하고 세 개로 나눠가지고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제 시대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복잡했는데 전체를 알고 보니까 웹 디자이너도 포토샵을 해요. 똑같이 일러스트로 하는데 웹 디자이너가 제가 옛날에 같이 프로젝트를 같이 협업했던 디자이너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HTML하고 CSS까지 다 하셨거든요. 웹 디자이너지만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면 제가 거기다가 자바스크립트하고 쭉 입혀가지고 베이스부터 입혀가지고 만들었는데 요즘 웹 디자이너는 잘 안 한대요. 안 하고 그냥 포토샵 일러스트만 그냥 던져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HTML하고 CSS를 입힐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바스크립트 동적으로 이렇게 메뉴부터 나오게 하고 입힐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일을 웹 퍼블리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는 웹 디자인을 어느 정도 했는데 웹 디자이너가 어떻게까지는 일러스트에 HTML에 CSS 요즘까지 했어요. 근데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요.
HTML까지 가려나? 모르겠네. 그래서 어쨌든 포토샵 리스트가 줄여지고 이 사람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있죠?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트 이렇게 다뤄가지고 웹 디자이너가 나이를 정도를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하면 입혀가지고 그럼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뭘 하는 거예요? 리액트나 이런 걸로 또 하는 거죠. 입혀가지고 이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이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것도 다 해야지. 다 하면서 리액트와 뷰까지 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더 입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더라고. 엄청 복잡해졌어.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 업무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회사마다 틀리겠죠? 다 있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건드리 같이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같이 하는 데도 있을 것 같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중간에 있는 웹 퍼블리셔가 내가 보니까 이게 웹 퍼블리셔는 좀 약간 애매해요. 중간이니까 포토샵도 좀 해야 되더라고요. 그죠? 네, 딱 중간이잖아요. 포토샵도 일러스트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HTML, 자바스크립트, CSS 해야 돼요.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요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만 포토샵 일러스트까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은 걸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다시 재입해가지고 이렇게 짜면 되니까. 하여튼 약간 굉장히 복잡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직군이 프론트엔드 직군이 웹 디자이너, 웹 퍼블리셔, 프론트엔드 이렇게 나눠진다고. 나눠집니다. 다 알면 좋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 알면 좋긴 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부족하니까. 근데 웹 디자이너는 솔직히 이거 다 아시더라고 웹 디자이너를 따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일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감각이 있거든요. 감각. 시안 만들 때 잘 만들더라고요. 진짜 만드는데 이렇게 배치하고 그림 여기 붙이고 좌측 엄청 이쁘게 만들더라고요. 감각이 있어요. 이 개발자들 감각이 있거든요. 디자인 감각이 있습니다. 네, 기술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디자인 감각은 디자인 감각. 제가 봤을 때 디자인 감각. 디자인 감각.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뭐 디자인 전공을 사귀신 분들 이거 하시면 좋죠. 제품 디자인이든 뭐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좀 복잡해졌어요. 사설이 좀 길었고요. 하셨나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예수 문제 7번 한번 해볼게요. 네, 그렇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단 서비스부터 항상 만드셔야 돼요. 지금 모델이 있으니까 모델을 놔두고 서비스부터 손을 대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가 멤버 서비스가 없죠. 그래서 이건 그대로 복사를 해서 예제 요구안을 복사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07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기능을 추가할 거는 딱히 없고요. 그냥 그대로 서비스를 쓰시면 되겠어요. 멤버 07 수정할 것도 없고요. 복사해서 이름만 바꿔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만들어졌죠? 그 전에 이제 CRUD 다 만들었죠. 그 다음에 맞고 이거는 끝났고요. 서비스 끝났고 06에서 요거를 멤버 06 컨트롤러 있죠? 멤버 06 컨트롤러를 복사해서 멤버 07 컨트롤러를 만들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복사해 보겠습니다. 복사. 네. 하고요. 컨트롤러 쪽에서는 URL이 있어가지고 미드젠 06 잔재가 좀 남아있죠. 그래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07. 멤버 07? 복사할 필요 없네. 만들겠습니다. 삭제. 처음 시작할게요. 그 다음부터 복사를 할게요. 새로 만들게요. 멤버 새로 만들자.
지금 전체 조회 함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컨트롤 이거는 뭐 직접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번부터 이제 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7번은 멤버 영수 컨트롤로 그대로 만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이거는 이제 멤버 컨트롤로 라스트 컨트롤로가 되고요. 컨트롤로 객체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리스트한테 에티라는 걸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름만 만들었다고 컨트롤로 이름 붙었다고 해서 컨트롤로 기능을 하는 건 아니고 기능을 부여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부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스트 컨트롤러로 가시면 이제 이 객체는 라스트 컨트롤러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계속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으로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눈에 익히시라고. 이거는 라스트 컨트롤러 이름을 객체에 부여하는 오퍼레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다 볼게요. 그 다음에 SR FOJ 로깅은 그냥 로깅 툴을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로깅이죠. 계속 반복해서 적어드릴게요. 이거는 로깅 기능 추가하는 어로테이션. 이렇게 계속 뭐 예제를 통해서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 URL이 필요하죠. 공통 URL은 리퀘스트 세팅에 공통 URL. 이번에는 예제가 이그잼 명칭이죠. 그래서 이것도 계속 복잡화드리죠. 공통 URL. 공통 URL. 공통 URL 기능을 추가하는 어노테이션. 그래서 어노테이션 다 조그마한 기능을 상시 안에서 추가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붙이면 기능이 추가가 되죠. 있죠? 그다음에 컨트롤러에 지금 서비스 속성이 하나 들어갑니다. 서비스 속성 정의를 할게요. 정확하게 말하면 멤버 서비스죠. 멤버 서비스 속성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놨죠? 멤버 07 서비스 복사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정의했고요. 정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객체를 생성해야 되는데 스프링부트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하나 받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토 와이어드를 이용해서 스프링부트가 이게 가동될 때 만들어져 있는 객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받아오는 게 오토 와이어드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름으로 받아오죠. 이름으로 찾아가지고 받아오는 거죠. 멤버 07 서비스 뒤져가지고 하나 받아오는 거죠.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이제 이것도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리죠. 얘가 객체 받아 객체 이게 받아오기 어노테이션 영어로 BI라고 하고요. 이런 객체들은 서버가 가동될 때 다 만들어져 있어요. 딱 가동되자마자 여기서 정의되어 있는 거 있죠? 요런 거 클래스 다 정의되어 있잖아요. 이거 다 만들어 놓습니다. 색정. 그거 받아오시면 돼요. 무려 정확하게는 어떤 게 이제 생성이 되냐면 어차피 어느 정도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정확하게는 어떤 객체가 생성이 되냐면 서비스가 붙은 객체 있죠? 정의에 서비스가 붙거나 아니면 컴포넌트가 붙거나 아니면 비인이 붙은 클래스 있죠? 클래스. 네, 클래스에서 얘네들만 만듭니다. 아시죠? 얘네들만 만듭니다. 또 요거 말고 등등이 있는데 또 기억나는 게 레파지토리예요.
곱하기 뭐 이런 것들이 붙은 클래스만 만드는 객체를 만들어가요. 서버가 기동될 때. 그래서 보시면 여기 서비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붙어 있는 이 클래스를 서버가 기동될 때 만들어 놓습니다. 아시겠죠? 다 만들진 않고 여기 어노테이션 붙은 것들만 찾아서 만들어 놓습니다. 아시겠죠? 객체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만들어져 있으니까 객체 하나를 받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대상이 전부 다 만들진 않고 어노테이션이 붙은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만 딱 만들어 선별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아시죠?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이제 메모리가 너무 많아졌죠. 선별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됐죠? 차차 됐고,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멤버 전체 조의 함수를 만들어 보죠. 멤버 전체 조의 함수는 골뱅이 get 매핑의 멤버가 됐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블릭 레스판즈 엔티티 하시고 오브젝트 하시고요. 네. 멤버 되고요. 안에 알맹이를 다 칠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네, 저희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거를 보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DP207 컨트롤러 있죠? 여기 보시면 소스가 긴데 알맹이만 싹 복사할게요. 그래서 알맹이만 싹 복사를 해서 여기로 옮길게요. 이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렇죠? 부서 정보죠? 부서 정보 함수가 되고요. 이거를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P207 서비스가 아니고 멤버 07 서비스죠. 이거를 넣고요. 이렇게 넣고. 네, 그 다음에 멤버 07 서비스에 파인드올 함수가 있어요. 지워보시면 되죠. 여기서 점 눌러보시면 됩니다. 파인드올 있죠? 여기 선택하시면 되고. 여기 리턴할 때 부서로 리턴을 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멤버로 리턴하셔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걸 멤버로 고치겠습니다. 그렇죠? 멤버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로 되어 있는 거는 다 멤버로 고치시면 돼요. 그래서 리스트 그대로 놔두고, 이것도 그대로 놔두고, 이것도 놔두고, 고칠 때 없나? 이거 파란 고치면 되네. 이거 파란 고치면 되네. 아, 이거 됐죠? 그대로 이제 소스 재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똑같이 쓰시면 되겠죠. 이거만 고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멤버 07 서비스. 저희는 멤버를 쓰고 있어요. 멤버 07 서비스. 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멤버 07 서비스. 이거 좀 고칠게요. 07이 있으면 좀 피곤하니까 멤버 서비스를 고칠게요. 변수명을 객체명을 이거 맞고요. 변수명을 객체 변수명을 멤버 서비스로 고칠게요. 이걸로 보시면 여기 훨씬 낫습니다. 넘버링이 들어가면 나중에 복사할 때 고칠 때가 너무 많아져서 08또 서비스 또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멤버 서비스로 하겠습니다. 객체명만 객체변수 멤버 서비스로 됐죠? 그래서 재시작 한번 해놓고 결과를 보시면 되는데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에러 없죠?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 나오고요. 여기서 8000번 그 다음에 이루정 영치된 멤버 나오죠? 그래서 클릭하시면 잘 나옵니다. 오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이 나옵니다. 스미스 클럽으로 4번하고 메이저 잘 나오죠? 나옵니다. 그래서 보내드릴게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일사하죠. 시간까지. 현재 시간은 이렇게 해주시고, 질문 주시면
처음으로 못 찾는 것 같은데 음악이 안 맞고 이제 시작한다? 응?